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대전시 신입 공무원. 이 사건을 조사하던 대전시가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서 갑자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족과 조사 대상자들의 말이 너무 다르다는 건데요. 유족 측은 경찰보다 시해 감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감사를 지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임용된 대전시 신입 공무원이 지난 9월 26일 직장 내 따돌림과 갑질 등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감사를 끝냈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 조사에 한계가 있어 폭넓은 권한을 가진 경찰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A씨 컴퓨터와 자료, 유족이 제출한 병원 진료 기록과 문자 등을 조사했고 부서 동료 등 참고인으로 20여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과 조사 대상자들의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이 많다며 결론 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리고도 발표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성돼 있는 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논리로 좀 돼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감사를 우선 요구한 건 빠른 사실관계 확인과 가해자 징계 때문인데 대전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피해자를 2번 죽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대전시가 수사를 의뢰했어도 감사는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반되는 진술 중에서 어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일을 대전시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대전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갑질 신고센터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지만 한 달 만에 조사를 중단하면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대전시 신규 공무원 사망 사건은 경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조사를 끝내면서 책임 회피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오늘 연고가 있는 충남과 충북을 찾았습니다. 천안중앙시장을 찾은 윤 후보, 최근 이딴 구설을 의식한 듯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은 채 호떡과 꽈배기 먹방을 펼쳤습니다. 최대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인데 이번 주 금요일이면 대선 후보가 결정되죠. 지난달 대전을 찾은 홍준표 후보와 최후의 결전이 예상되는데요. 충청 당원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 충청 표심도 주목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가 당원 투표 이틀째를 맞아 지역 연고가 있는 충청을 찾아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 이명수 도당위원장과 함께 아산 현충사를 참배한 윤 후보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방명록에 마음을 담았다고만 밝혔습니다. 방명록엔 불의한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백성만 생각하신 충무공의 헌신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썼습니다. 이딴 구설을 의식해 철저히 말을 아끼던 윤 후보는 충무공 고택이 장인에게 받은 것이라는 관계자 설명에 조선에도 딸에 대한 상속차별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중앙시장으로 옮긴 윤 후보는 시장 안을 돌며 호떡과 꽈배기 등을 사 먹으며 민생 행보를 펼쳤습니다. 우리 꽈배기를 먹을까? 꽈배기를? 아니, 꽈배기를 드시지 마세요. 지지자들의 응원에 모처럼 힘을 얻은 모습으로 윤 후보는 앞서 페이스북에 경선 투표율이 치솟는 것에 대해 정권 교체에 희망을 봤다며 새 역사를 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충북을 찾은 윤 후보는 야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안철수 대표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겠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의 충청 방문은 경선 막바지 연고 지역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당심과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달 대전을 찾아 충청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이었다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가 끝나면 ARS 전화투표, 국민 여론조사 등이 4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당원 중 충남이 2만 4천여 명으로 5.9%, 대전이 2만 1천여 명으로 3.8%를 차지합니다.
전체 당원 중에 충청권이 14%로 과거보다 4%포인트 늘어났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서 지자체들마다 지역 화폐를 대방출하는 등 소비 촉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쇼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5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과 가구,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20%에서 최대 80%까지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12월까지 온통대전의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캐시백도 10%에서 15%로 확대했습니다. 온통대전몰에서도 신규 회원과 첫 구매 회원 대상 선착순 4,500명에게 웰컴 쿠폰을 제공하며 매일 특정 상품을 선착순 50명에게 반값으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온통대전 몰, 온통대전 배달 플랫폼 휘파람과 부르심에서 많은 할인 혜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배달 플랫폼에서 무료 배달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도 11월 한 달 동안 지역 화폐인 여민전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민전을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세종 지역 6개 상윤회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 3만 원도 지급합니다. 충남에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한 충남 희망 드림 판매전을 진행합니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3일 동안에는 천안 독립기념관 광복의 큰다리 일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오는 19일까지는 온라인 희망 드림몰에서 전 상품을 1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세일 행사를 맞이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중은행 16곳에서 주류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학원 건물에서 중학교 1학년인 A양이 떨어져 인근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학원 수강생인 A양이 건물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업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투신했을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충남 아산시 용화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상가 치킨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상가와 상가 사이로 돌진해 기둥과 테라스 직기류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긴 줄은 수업을 받기 위해 대학생들이 체온 검사를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를 한 달여 정도 남겨놓고서야 비로소 대학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지역 대학들이 대부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학내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캠퍼스는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류재희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강의실, 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만 해오다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학교에서 직접 강의를 듣는 대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입학은 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에 나와보지도 못했던 1학년생들은 대면 수업에 대한 느낌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 수업도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 대학가의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지역 대학들이 대면 수업으로 전면 확대하면서 캠퍼스엔 강의실에 들어가기 위해 체온 검사를 하는 긴 줄까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실습 강의만 주로 대면해 왔지만 이제부턴 구분 없이 모든 강좌에 대면 수업이 시행됩니다. 또 학생들의 그 접종률이 70-80% 이상 또 강의실에 따라서는 100% 가까이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까지는 더 많이 대면 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학기 내내 20% 정도던 대면 수업 비율은 이달부터 60%에서 80%까지 높아졌고, 다만 강의실 밀집도 준수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과 혼합이 가능합니다. 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기숙사도 다시 북적였고 입주 희망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월 단위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고 인근의 원룸 임대인들에게도 월 단위 입주 허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단기로 2달 문의가 자주 오고 있는데요. 임대인 분들도 학생들을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이제 200만 원 다 받지 않고 20만 원 보증금에 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 확대로 대학 내 확진자가 다시 폭증할 부담감도 여전히 높지만 2년 만에 다시 활기가 도는 대학가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안시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인 원앙 정밀 검사 결과 지난 1일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AI에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30일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농식품부는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검출 지역에는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고기 수요가 크게 늘면서 소 사육두수가 고삐 풀린 듯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잉 공급에 따른 속가 파동이 불가피하겠죠. 적정 사육두수가 사상 최대로 20% 이상 초과했는데 축산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시 성남면의 한우 농가 김태영 씨는 올해 송아지를 구하지 못해 유구를 입식했습니다. 한우값 고공행진으로 수요가 늘면서 600kg 수소의 평균가가 3년 전 400만 원에서 올해는 600만 원으로 올랐고 분기 현상마저 빚고 있습니다. 유구도 1년 전 마리당 70만 원대에서 올해는 140만 원대로 2배나 뛰었습니다.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에 한우와 유구 사육두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제 정책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속가 파동 재현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소 사육두수는 5년 전 36만 9천 마리에서 올해는 45만 1천 마리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5년 전 301만 마리에서 올해 358만 3천여 마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속값 안정을 위한 국내 적정 사육두수인 300만 마리를 20% 이상 초과한 상태로 축산 농가들은 이미 수심에 차 있습니다. 나중에 송아지 값도 못 받아 적이 있었어요. 그때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빨리 이 숫자 이거 늘어나는 걸 어느 정도 조정해가지고 도태를 좀 옛날처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출산하지 않은 암소를 출하하는 수급 조절 대책을 세우고 농가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충남 도내에서 신청한 농가는 몇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농가들은 마리당 지원금이 18만 원에서 20만 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송아지 가격이 원체 한 500만 원대 가고 있는데 농가들이 이렇게 참여하겠느냐고. 지금 우리 농가가 생각하는 거는 한 50만 원 이상은 돼야지 참여할 것 같습니다. 구제역 파동 이후 완전히 무너졌던 축산 기반이 겨우 회복된 상황에서 수급 조절 실패로 또다시 위기를 맞지 않도록 다양한 축산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 가운데 하루 사이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7명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선 대덕구의 한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환자 13명과 간호사 1명 등이 확진돼 해당 병동을 코호트 격리하고 환자와 의료진 등 8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구의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 학생 4명이 확진됐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성구 교회 관련 확진자도 4명 추가되며 모두 28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100여 건 넘게 돌파 감염이 발생한 충남에서도 천안 23명, 금산 13명 등 지역 곳곳에서 모두 54명, 세종에서도 5명이 확진됐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를 비롯한 지역 교육단체는 오늘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성구 도안지구와 용산지구의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학교 용지 미확보에 과밀학급 유발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특별공급 등으로 인해 수요 예측보다 학생 수가 많아졌지만 모듈러 교실 건립 등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 서부발전 관계자에 대한 8차 공판이 오늘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발전 관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인 고미숙, 김용균 재단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원하청 사업주를 엄벌해 다시는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졌으며 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대표 등 1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연 지역 상위 20% 집값이 8억 원대 이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상위 20% 주택 가격은 평균 7억 9,332만 원으로 지난 6월 7억 원대에 진입한 이후 5개월 만에 8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6개 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